백성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삐뚤어보는 남자 오셨습니다.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커브 PP. 커브 PP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모르세요? 모릅니다, 저. 아,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예. 사실은 오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커브 PP라고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언론 커브 PP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나중에 추정컨대 이걸 보니까 예. 그 뉴스 커버리지 아시죠? 예, 예. 커버리지를 찍는다는 게 예. 아마 오타를 낸 것 같다. 예. 라고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 글을 이렇게 잘못 올린 거죠. 그러다 예. 곧바로 이제 내렸습니다. 예. 내리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커브 PP가 예. 굉장히 지금 미국 사회에서 화제로 떠오른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외람되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네. 커브 PP를 찾아봤거든요. 네. 5월 30일부터 나왔던 뜨거운 내용이네요, 이게. 예, 그런데 왜 모르셨냐는 거죠.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지도 않고. 미국 뭐 예. 얘기니까. 이분하고 뭐 트위터도 개설돼 있지 않고. 네. 예, 무슨 말입니까? 근데 커브 PP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커버리지. 커버리지를 찍는다는 전혀 게. 커버리지의 단어하고 FE가 반복된다면. 네. 커버리지는 COVERAGE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어가 반복될 수가 없는데. 뭐 사실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예. 뭐 언론의 추정은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인 이제 그 맥락 그 문구의 맥락으로 볼 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 새롭게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예. 이 관련한 이제 패러디물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무슨 이 단어를 넣은 티셔츠도 등장하고 있고. 예.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 11시부터 제임스 코미 전 미국 그 연방수사국 FBI 국장 그 전 국장 그죠.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미국인들이 원래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하고 다 이 바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막 TV를 보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그 어떤 그 레스토랑에서요. 네. 이 커브 PP 커피를 또 메뉴로 신메뉴로 또 선물 보였다 그럽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커브 PP는. 뭐 휘핑크림하고 시나몬을 넣은 그런 예. 그 커피라고 그러네요. 예.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커피가 COFFE니까 네. V자 빼버리고 다시 오더링을 하면은 커피가 되네요. 대개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커브 PP가 하고 이게 바로 또 커피하고 연결이 된 게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의 이제 영업 전략으로 쓴 거죠. 이거를. 앞으로 이 커브 PP를 이용한 패러디 단어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 네. 하여튼 미국은 재밌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패러디물 같은 어떤 그 패러디가 있습니까?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커피 그 예. 배합 뭐 그것도 굉장히 그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그 아이템들이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 예를 들어서 3D를 3D로 읽으면 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타를 쳤는데 그 오타를 그 사람의 무식함, 무지함 또는 뭐 오타의 부주의함을 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거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래도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제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대선 구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패러디해서 티셔츠가 나왔는데요. 예. 커브 PP를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는 글쎄 비아냥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미국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상업적인 내용이 있어서 네. 어제 코미 전 국장 청문회 보셨어요? 저는 다 보진 않았습니다. 예, 다 보진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예, 하여튼 열기가 엄청났죠. 그래서 거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 미식 축구 그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되면 슈퍼볼. 온 국민이 다 그 보잖아요. 거의 그 정도 열기였다.
라고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출근하지 말고 네. 다 보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사무실에 아침부터 업무 안 하고 네. 예, TV 놓고 그냥 파티 비슷하게 열면서 그냥 보고 시청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어떤 이야기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안에?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뭐 결정적인 증언들을 하긴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한 3시간 정도 예. 그 상원정보위원회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증언을 한 거고. 예. 국장직에서 해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사 방해를 했느냐. 예.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 관련한.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난 대선 과정에서 네. 러시아가 뭐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그 스캔들에 대한 이제 수사를 FBI가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방해를 했느냐. 예. 이거 이제 결국 사법 방해죄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거를 사실상 그 명령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충성을 또 자기한테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요구했다 그랬죠. 예,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좀 사실은 이제 기술을 하고 증언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법 방해가 이게 입증이 되면 네. 이게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똑같은 사건이었거든요. 도청 네. 사건 수사를 방해해서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닉슨이 예. 사표를 딱 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하야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이 사법방해 혐의는 네. 탄핵과 직결되는 그런 사유인 거죠. 이종훈 박사님은 평소 가정적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서 저하고 식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뭐 밥을 먹으러 갈 수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사람하고 약속이 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진짜로요? 제가 예전에 국회 공무원 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러셨군요. 저 기관장께서 저녁 때 갑자기 저녁 식사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집사람하고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출세를 그때 못 그 하셨네요. 기관장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죠. 상상이 안 가죠. 예,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예. 이제 저녁 먹으려고 예. 아내하고 선약도 취소했다라는 발언을 어저께 사실은 코미 그랬군요. 전 국장이 이야기를 해서 예. 이거 역시 또 다른 화제가 지금 되고 있긴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참 알듯 모를듯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알쏭달쏭합니다. 그죠? 전 대표인 박지원 대표께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고재일 기자가 말한 것처럼 평양 특사로 가시고 싶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국민의당의 원칙이 뭐 그렇게 유동적인 건지 상당히 좀 우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고민입니까? 아니면 즐거운 함성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민이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만 네. 또 당에 네. 또 의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입장도 있어서 이런 것도 예. 일치하면 좋은데 또 네. 다를 경우에는 좀 고민스럽죠. 제가 아까 일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의원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40대 주부분들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강경화 후보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인상? 이 견해가 예.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 주부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말씀을 흘려드렸는데 강경화 후보의 이야기를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당 입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현미경과 망원경이 둘 다 필요하다고 그렇겠죠. 저는 보는데요. 예. 그 청문회에 직접 청문회 임했던 의원들로서는 네.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들 이런 걸 중심으로 예.
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예. 저는 그 현미경만 갖고 봐서는 안 된다. 예. 말하자면 저희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입니다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책도 있었죠. 예. 개혁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대 상황에 맞게 도덕적 원칙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현실주의적 사고를 얘기한 건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운영을 막 시작하는 국정 운영을 막 시작하는 내각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예. 저는 그런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좀 망원경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강경화 후보는 이제 외교부의 내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외교부는 이제 그동안 외무고시 출신 또 특정 학교 출신 등 또 워싱턴을 근무했던 북미 라인 출신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그 자기들만의 성을 쌓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장을 뛰어본 외부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고 또 강경화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키운 사람이다. 그렇죠. 뭐 이런 점에서 저는 그리고 참 지금 외교부를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와 다른 외교부로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통역관을 했으니까 키웠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역관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감각도 좀 배우셨을 거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유엔 근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업무적인 내용도 파악을 하고 인맥도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한미 간의 관계, 사드 문제, 북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위중한 상태에서 과연 강경화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현미경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그 프레임 가지고 있는 기본 축이 상당히 좀 부실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정통 외교관들이 잘 훈련되고 또 아주 세련되게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교 안보 의제는 대통령 의제입니다.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잘 이제 보좌하고 구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요. 북경에 가서 장쩌민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인데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가 발생해서 국내적으로 꼭 중국을 가야 하는 회의론이 대두될 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조언하기를 가서 정면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보다 당당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미중 관계를 위해서 나은 선택이다. 이제 이런 조언을 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탄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직접 통역하고 지켜보면서 저는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학습을 했으리라고 그런 점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예를 들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경험이 많은 유엔 무대에서 우리 문제를 대변했던 강경화 후보가 돼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 이런 요청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꼭 현미경으로 도덕성 문제만 집착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판단은 국민과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고 국민의당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는 게 취지일 것 같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말입니다. 오늘 채택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도. 당내에서 어제 이제 의총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5.18 시민군의 사형 선고를 한 신군부의 부역 경력을 가진 사람을 그 전력을 어떻게 넘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꽤 강합니다. 당내에요. 그래서 그냥 재판관은 몰라도 헌재 소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인데요. 월요일 날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그때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겠죠. 이분에 대해서 들이대야 될 현미경과 망원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망원경이라면 이제 소수 의견을 많이 내셔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그 결정에서도 세월호 부분에 대한
그렇죠. 그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을 폈었는데요. 이런 그 소신 판결들 이런 것들은 또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줄줄이 청문회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 등 현안이 많습니다. 국민의당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원칙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개혁이라는 게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되면 더 나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각 분야의 개혁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진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장관 내정자들이 그런 개혁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임인가 하는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청문회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신상 검증이라든지 도덕성 문제는 걸러내고 공개 청문회에서는 이제 정책 역량 장관으로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검증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저번에도 인터뷰해 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동영 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개성공단이 떠오르고 또 통일부 장관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남북관계에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과거에 MBC 앵커들 당시에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남북관계 해법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세 가지 3단계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통일 외교 안보팀을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지금 한 달이 되도록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심지어 통일비서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안보실장 밑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할 제2차장이 낙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그 팀을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 남북 관계에 대한 큰 그림, 정책 전환의 그림을 우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그림과 여기에 따른 메시지를 전달할 통로로서의 메신저가 필요한 거죠. 이제 최근에 15건이나 이제 남북 그 북측 인사 접촉 승인을 내줬는데요. 북쪽이 지금 먼저 6.15와 6.14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이렇게 요구해서 불발돼 있는데 그런 차근차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는 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 낙관론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